김영숙, 강영, 63세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맞이한 김영숙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황혼지에 홀로 사는 여성이라 부르곤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다시 혼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3년 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틀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그 사람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난 세월의 고통 속에서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제가 인생 후반에서 얻은 3가지 깊은 깨달음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라는 이름의 외로움. 가장 외로운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온다. 결혼 40년. 돌이켜보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한 세월은 눈코 뜰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의 아내로, 한 가정의 엄마로 살아왔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었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집에서는 리모컨 하나만 들고 TV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집은 처음으로 고요함을 맞이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적막이 되었고 그 적막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컸으니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던 건 아마도 우리 사이의 대화가 없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가사에 무관심했고 오히려 제가 장을 보면 옆에서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비싸다. 이건 왜 사? 빵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점심은 뭐 했어? 잔소리는 끝이 없었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결코 함께 있지 않았던 시간. 그 긴 동진이 끝에서 저는 이 외로움의 정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말해주었죠. 진짜로 혼자인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였다고. 다음 장에서는 그 외로움의 깊이를 마주한 제가 어떤 선택의 문 앞에 섰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문은 누군가에겐 도망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생애 2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문을 열다. 자유는 내가 나를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처음엔 그저 불만이었습니다. 쌓인 피로, 사라진 대화,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 저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컸는데 그냥 참고 살자. 이 말이 제 입에 붙은 주문처럼 따라다녔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차 이런 식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저는 제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도 나답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이 제 가슴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순순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이란 말이 그토록 차가울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그 안엔 오래전부터 식어버린 마음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살림살이, 혼자 차려 먹는 식사, 조용한 밤의 정적 속에서 저는 그간 미뤄뒀던 저 자신과 처음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엔 진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자유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자유 속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저 자신과 깊이 마주하며 발견한 삶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이름의 삶을 다시 쓰다. 이제야 나를 살기 시작했다. 이혼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따뜻해요.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남편과의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이제야 다시 불러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찻잔에 차를 내리고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게 묻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니? 이 질문은 예전에는 남이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지만 이제는 제가 제게 묻는 가장 소중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꾸며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다. 지금의 제가 있고 이 따뜻한 자유와 평온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삶의 황혼은 해가 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따뜻한 불빛을 켜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더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작은 전화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당신이 당신을 다시 찾아가는 놀라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묻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문턱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까지 모든 것이 저에겐 처음 겪는 일이었고 막막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말을 꺼내는 순간은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지요.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며 든든한 부모로 남고 싶었는데 그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숨기기보다는 단단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라 여겼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맡기고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계약서 한 장, 통장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마치 제 안에 묵은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긴 세월 함께했던 집을 떠나 혼자 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많은 이들이 저 같은 나이에 하는 학문 이혼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큰 문제처럼 인생의 실패처럼 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자녀들도 이미 다 성장의 제 가정을 이루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없었기에 이렇게 서로에게 침묵의 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과 남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은 삶은 나답게 진심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었고 그래서 제 이혼 제안을 그토록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혼 이후 제가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과 그 안에서 마주한 또 다른 현실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감정 너머에서 어떻게 다시 나를 세웠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알게 된 진실은 아팠지만 나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산 그날을 도와줬던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이 이미 다른 여인과 죄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저보다 훨씬 젊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먼저 이혼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저를 떠나 그 여인과 새 삶을 시작했을 거라는 걸. 이혼을 받아들였던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이제야 떠오르더군요. 그건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탈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저를 쓰러뜨리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은 이제 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제가 붙들고 있던 과거의 감정들도 어쩌면 이미 신이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는 자유와 홀가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꿈들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나의 여정, 제가 마침내 찾게 된 작은 기쁨의 씨앗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기쁨들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다. 진짜 인생은 아주 작은 기쁨들로부터 다시 튀어난다. 혼자가 된 삶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저녁, 무의미하게 커다란 집안의 정적, 문득 들려오는 TV 소리에 혼자 웃는 제 모습이 쓸쓸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요함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보면 어떨까?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조금씩 나답게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하루 수업을 듣고 요리를 만들면서 제 손끝에서 완성되는 음식들이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 문화센터에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곳은 저처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돛을 들고 캔버스에 마음을 담아낼 때 정말 오랜만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 이런 삶이 제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제서야 실감하게 되었죠. 외로움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세상과 단절될수록 내 안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이혼 후에 시작된 삶은 처음엔 어느 정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저축. 그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한 달에 한 권 병원을 찾고 혼자 살다 보니 생기는 사소한 수리비며 관리비, 약값, 생활비 등등. 이전에는 그저 가정의 지출이라고만 생각했던 항목들이 이제는 모두 제 어깨 위에 올려진 나 혼자의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요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웃으려 노력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면증,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는 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가라앉았고 마음이 흔들리니 살아갈 의욕조차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듯했던 딸아이도 이젠 말없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마치 제 선택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듯했고 그 사실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란 아이들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어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기까지도 홀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감정은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들이 이혼 소식을 듣고 건네는 위로의 말들. 그 안에는 걱정보다는 불쌍하다는 눈빛이 숨어 있었고 그 시선이 저를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후회 안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다음 모임에는 가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다 보니 자연스레 고립되었고 그 외로움은 가끔씩 제 안에서 내가 이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정적 속에 문득문득 스며드는 생각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진 않았을까? 그렇게 매일을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그토록 잊고자 했던 전 남편의 이름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마주한 전 남편과의 재회, 그가 건넨 의외의 말들, 그리고 그 만남이 제게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뒤편. 사람은 변할까? 아니면
전한 척할 뿐일까?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의 첫인사는 너무도 가볍고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 앉은 전 남편은 그동안 시간이 멈춰 있던 서연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처음엔 분명 중요한 이야기라며 말했지만 결국 들어보니 그리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이런 말들. 한때는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불러내고 자기 할 말만 던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날 식당에서의 대화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상식적인 말 몇 마디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내가 품고 있었던 복잡한 감정들, 후회, 원망,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마주함으로써 비로소 흘러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내가 침묵을거렸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되찾았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저도 냉소를 담아 그렇게 지답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 앉은 남편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연이어 있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들때도 무정하게 흘러갔음을 보여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날의 대화는 처음엔 아이들과 손주들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왔기다. 아이들 앞에서 그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여전히 그를 찾아가고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아이들의 작은 배려와 애틋한 마음, 그것은 저를 잠시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따뜻한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 내내 본론을 피하며 주변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하셔도 되죠? 그 순간 그는 고개를 숙이더니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재산 분할로 준 돈 다시 돌려받고 싶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하고 재혼할 생각인데 말이지.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단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 외에 도무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길게 함께했던 세월 속에서도 그처럼 말문이 막혔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재혼하든 말든 그건 이제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돈은 못 돌려드립니다. 그건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부분이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번 돈이잖아.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당신이었잖아. 당신이 받아다 놓고 이젠 내 돈까지 가져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며 문득 과거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자신의 분노를 내 감정 위에 쏟아붓곤 했죠.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참으며 상처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시절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단단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법원에서 결정된 일이다. 지금 이 돈은 법적으로도 삶의 무게로도 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당신의 분노에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의 대화는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침묵하며 살아가야 했는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제가 진정으로 깨달은 삶의 철학과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자유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살아간다는 것. 살아온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자랑스러워야 할 시간이다. 그건 당신이 혼자 결정한 일이잖아. 당신은 예전부터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 늘 그런 시기였잖아. 전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말에는 원망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오랜 세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감내했던 제 삶을 그가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다니.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슴속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감췄던 내가 정말 어리석었니다. 그때 가게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직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곧 자리 정리할게요. 그 순간 정말 너무나도 창피하고 어이가 없어서 잠깐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모멸감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다. 직원이 나가고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전 남편은 여전히 섭섭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집도 있고 재산도 꽤 가져갔잖아.
두 돈은 벌써 거의 바닥났어.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나 지금이다. 이 사람은 정말 돈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 살아가는 동안 통장 하나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던 그 사람. 그렇게 무심했기에 제가 평생 쪼개고 아껴가며 살림을 꾸려야 했던 겁니다. 숨고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절약해서 살았더라도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아니어도 제보다는 돈과 연금을 합치면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요? 그러자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혼 상대는 무려 20살 이상 어린 외국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무슨데? 그 순간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가 분할받은 돈을 그 여자에게 모두 탕진했다는 게 눈에 보이듯 선명했습니다. 그 나이에 젊은 여자에게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서 펑펑 썩였던 거겠죠. 참 대단하다.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하나도 느낄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는 그 사람 밥을 지어주지도 빨래를 해주지도 않는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던 하녀도 아니었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오래도록 쌓여있던 무언가 묵직한 덩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나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식당 문을 나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말끔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후회도 했고 혼자 우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한 통과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이제는 고립된 외로움이 아닌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자유로운 독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황혼에 피어나는 자존의 꽃,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혼을 찬성하라는 것도 누구나 홀로 서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살아오며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이제라도 그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껏 겪은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값지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나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이나 예순에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황혼이란 그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굳이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다시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나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내 복잡한 마음을 남깁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결정한 건 아닐까? 후회도 되고 마음이 뒤엉킬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틀, 익숙했던 일상,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존재.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모든 것과 맞닿고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길 위에 섰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들이 여러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력도 자격증도 마땅치 않은 나이에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은 금세 체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금은 희망의 빛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의 정음과 성실함을 귀하게 여기는 일자리들도 점차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요양병원의 이력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나이에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숨죽어질 나이에 내가 뭐 하는 걸까? 부끄럽고 걱정도 컸지만 정원 원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근무하시더라고요. 잘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반나절씩 근처에 사시는 홀몸 할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날버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걸어 내 삶을 유지하는 이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상처받은 여자로 버려진 아내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저처럼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온 이들이 한 번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결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건 멘트 이후의 역할 충돌입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지방에 머무르게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갈등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사건건 제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던 성격의 차이, 생활 방식의 불일치, 감정적인 거리, 모든 게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정서적 유대의 부재였습니다. 퇴직 이전부터 이미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생활계 관심도 따뜻한 눈길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은퇴는 마치 그 꼭지를 벗겨내는
마지막 자극제와도 같았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한정된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돈에 대한 시각 차이도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이어가며 저에게 내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빠듯한 거 아니냐는 시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오랜 시간 눌러둔 상처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제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 제 의견은 항상 무시한 채 혼자 결정했던 많은 일들, 친정 부모님께 했던 무례한 언행들, 그 모든 기억이 하나둘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기억을 이젠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삶을 하나씩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에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았던 자지만의 상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이제라도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비록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전환점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전히 나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이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내 몫입니다.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잖아.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상처가 저절로 무뎌지진 않더군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그 아픔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슴속에 숨겨뒀던 말들, 참고 넘겼던 순간들, 외면했던 내 감정들이 마치 오래 묵은 상처처럼 더 짙은 통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군이 온 후 통제가는 감정은 수시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기간저만 적는 것이 아니더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땐 결단을 못했을까? 처음 상처받았을 때 왜 그때 용기를 못 냈을까? 우리 세대는 결혼이 숙명처럼 주어졌던 세대입니다. 너 시집간다면 노처녀다. 집안 남신이다. 결혼은 인생의 전부다. 이런 말들이 마치 운명처럼 각인되어 저 역시도 부모님의 중매로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시집을 갔습니다. 남자란 다 그런 줄 알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런데 우리 남편만 왜 이럴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찾아왔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가장 큰 후회는 첫 번째 문제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남편이 처음 순직음했을 때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의 첫 의도를 알았을 때 헤어졌어야 했다고 말하더군요. 왜 그때 참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이들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에게 아빠는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안고 자랐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후회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가 직접 벌어보니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참고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저처럼 경력도 없고 제대로 된 기술도 없는 사람에게 50대, 60대에 다시 직업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어려운 현실. 이렇게 고단하게 돈을 벌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에서 내가 그때 남편에게 조금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지금이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이혼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의 경우엔 이혼이라는 결단이 저를 되찾는 길이었지만 모든 부부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함께 솔직하게 대화하며 멘트 이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한 부부도 있습니다. 취미를 나누고 여행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 상담을 통해 오랜 갈등을 풀어내고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사는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그 행복을 결혼 안에서 찾든 혼자서 찾든 각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선택을 위해 용기 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혼이라는 선택을 통해 그동안 외면했던 제 감정, 잃어버렸던 제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내 인생은 지금부터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후회할 순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되찾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히 나로 살아갈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상 마무리 멘트.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눌러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도 마음 깊이 공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두 번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